여러분, 금은방 앞을 지나가다가 시세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 한 돈에 45만 원, 50만 원. 그 숫자는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옆에 적힌 은 시세는 그냥 지나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솔직히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금이 주인공이고 은은 그냥 싸구려 장신구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현장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에서 비금속 파생 상품을 처음 다루기 시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은은 조용하지만 한번 터질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2월 27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날로 지나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귀금속 시장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날짜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무슨 일이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세력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언론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은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은 금을 살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연이 아닐 수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 파생 상품과 원자재 거래 분야에서 35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개인자산 관리 상담과 실물자산 투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원자재 거래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금과 달러에 사람들이 몰리고 은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시절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와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은혜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은 시장에 숨겨진 4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의 특정 날짜에 특정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이죠.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은 선물 계약이 매달 특정 날짜에 만기를 맞습니다. 이 만기일이 되면 계약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은을 인도받거나 아니면 반대 거래를 통해 포지션을 청산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때 공매도 세력도 동시에 포지션을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매도란 쉽게 말해 은을 빌려서 먼저 팔아버리고 나중에 더 싼 가격에 사서 돌려주는 전략입니다. 이 세력들이 한꺼번에 은을 사야 하는 시점이 바로 만기 근처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 시장에 은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것을 쇼트 스퀴즈, 즉 공매도 세력이 쥐어짜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30여 년 전 처음 원자재 거래를 배울 때 선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기일 앞뒤 사흘은 절대 예측하지 마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현장에서 몇 번 당하고 나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선물 만기일은 시장의 화산 폭발 직전 상태와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는 몰라도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건 숫자가 먼저 보여주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2월 뉴욕 상품거래소의 은 선물 미결 제약정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결 제약정이란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계약의 숫자인데 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건 누군가 대규모로 포지션을 쌓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실제 은 현물 재고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질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압력이 터지는 시점이 바로 2월 27일 만기일과 겹칩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에 62살 퇴직 공무원이신 이 과장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과장은 2년 전 호기심에 은 현물 500g을 사뒀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램당 1,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평가 금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됐다면서 팔아야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월 27일 이후까지만 기다려 보십시오. 압력이 터지는 방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관련 자산을 들고 계신다면 이 날짜 전후 움직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만약 미결제약정이 급격히 청산되기 시작한다면 가격은 단기에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을 그냥 장신구, 금속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있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있고 태양광 패널에 들어있습니다. 은은 전기 전도율이 모든 금속 중 가장 높습니다.
구리로 대체하기 어렵고 알루미늄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은이 없으면 첨단 산업이 멈춥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조용히 은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원자재 수급 보고서를 볼 때마다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정보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금속 공급망 보고서는 늘 기관 내부에만 돌았고 언론에는 금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은에 대한 진짜 수급 상황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현재 중국의 은 수입량이 전년 대비 45% 급증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 생산 세계 1위입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에 은이 약 20g 들어갑니다. 중국이 올해 목표로 한 태양광 설치량을 달성하려면 전 세계의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써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 조폐국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은화 생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공식 이유는 원자재 수급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방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 유도 장치, 레이더 장비에 들어가는 은 수요가 최근 2년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55살의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박 사장은 올해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원자재인 은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납기를 맞출 수 없게 됐다며 대출이 필요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재고가 부족해서 중소제조업체가 실제로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은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은산업 수요 데이터를 검색해 보십시오. 20년 전과 비교해서 수요가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시면 제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 이야기입니다. 금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 한 온스를 사려면 은이 몇 온스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이 금 대비 싸다는 뜻이고 낮을수록 비싸다는 뜻입니다. 역사적 평균은 대략 50대 1에서 60대 1 사이였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법으로 12대 1로 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85대 1입니다. 금 한 온스 살 돈으로 은을 85온스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평균 대비 은이 40% 이상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저는 1980년의 사건을 현장 선배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미국의 헌트 형제라는 석유 재벌이 세계은 공급량의 3분의 1을 사재기했습니다. 그 결과 은 가격이 온스당 약 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은은 온스당 2달러 안팎이었습니다. 약 25배 오른 겁니다. 물론 이후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준 건 하나였습니다. 은은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폭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 시장에 비해 은 시장이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작을수록 외부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해 3월 금은 비율이 무려 120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은이 역사상 가장 싸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6달 만에 은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비율은 60대 1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59살 전업주부이신 최 여사라는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최 여사는 금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금은 비율을 설명해드리며 은 현물 3kg을 나눠서 사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최 여사는 수익을 확인하고 연구소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환했습니다. 지금 85대 1이라는 숫자는 2020년 120대 2만큼 극단적이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은이 충분히 저평가된 수준이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털에서 금은 비율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현재 수치를 확인하시고 역사적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숫자가 스스로 말할 겁니다. 네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은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왜 뉴스에서는 은 이야기를 거의 안 할까요? 금은 맨날 나오면서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현장에서 35년을 보내면서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됐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정보가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일하던 곳에서 귀금속 파생 상품 업무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접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는 은 시장의 공매도 규모가 전체 연간 생산량보다 수십 배 많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은이 실제 세상에 있는 은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은 선물 시장이 종이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은을 인도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는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계약자가 동시에 실물은 인도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은 가격이 오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은 가격이 오르면 자신들의 공매도 포지션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2021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단체로 은을 사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틀 만에 은 가격이 30% 급등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거래 플랫폼이 개인 투자자들의 은 관련 상품 매수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지키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대형 기관의 손실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즉 CFTC는 지금도 대형 은행들의 은 공매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몇몇 대형 금융기관이 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혐의로 합의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연구소를 찾아온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언제 무너지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물 수요가 종이 공급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지금 중국과 방산업체들이 실제 은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건 그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CFTC은 시장조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십시오. 이게 일부 세력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이라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투기를 권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자산의 일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길 권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물은을 소량씩 분할 매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이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현금과 실물 자산을 조금이라도 나눠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물은 100g이 지금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한 달에 커피 몇 잔을 줄이면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과장처럼 500g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g짜리 은바 하나 혹은 은화 한 잎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건 한 번에 전부 사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 나눠 사는 겁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꾸준히 사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도 걱정 없고 내려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 ETF와 실물 은의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고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실제 은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종이계약과 실물의 차이가 위기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시스템 위기가 올 경우 ETF는 가격이 폭락하거나 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물은은 손에 쥐고 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산 방어 목적이라면 실물을, 단기 수익 목적이라면 ETF를 고려하시되 두 가지를 섞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물 70%, ETF 30%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실물이 절반 이상이어야 진짜 자산 방어가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은 비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라는 겁니다.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으면 은 비중을 늘리고 60 아래로 내려오면 금으로 갈아타는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분석 없이도 역사적 패턴을 이용해 귀금속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달마다 한 번 포털에서 금은 비율을 검색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셰어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숫자 하나를 알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월 27일이 은시장의 모든 것을 바꾸는 날이라고 단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은 시장에 여러 압력이 동시에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선물 만기와 미결제약정 급증, 실물 재고 감소, 산업 수요 폭발, 역사적 저평가, 기관 공매도 조사까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겹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1997년 IMF 때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리한 투자 감각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금 일찍 알았고 조금 일찍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물 달러를 조금 갖고 있었던 사람, 금을 조금 사뒀던 사람, 빚을 미리 줄여놨던 사람. 반면 무너진 사람들은 설마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할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포털에서 금은 비율을 검색해 보십시오. CFTC 조사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현물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작은 확인 하나가 시작입니다. 모든 준비는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정보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